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2025년 올해는 저희 전주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저희 전주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주력해 시청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첫 번째 코너는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이 월 1회 모여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1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1월 14일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우리 전주 MBC가 지역에 연고를 둔 MBC다운 아나운서 앵커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1심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광대 재학 중 입대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고향이 남원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원광대 재학 중에 입대했는지는 모르는 도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또 원광대 동문의 입장까지 듣는 것은 우리 지역 MBC로서 굉장히 충실한 보도였고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방송된 그 건설기계 노동자들 체불 문제, 기본적으로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레미콘 지입차주 같은 건설기계라든가 건설기계 운전자들이라든가 보험 판매인이나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산재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죠.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인데 그 당시 1월 19일 방송을 보면 건설기계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플랫폼 종사자들까지 포함한 그런 특수형태 종사자들 다 포함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표현을 없애고 노무 제공자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말은 약간 이제 없는 표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을 다룰 때에는 노무 제공자로 통일하시는 게 법률적으로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1주년 기사를 보면서 나열은 쭉 돼 있는데 1년밖에 안 돼서 이제 시작이라 별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식. 가능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들고 특례법이 들어서 전북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앞으로 어느 길로 가는지 계속 좀 감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한 번의 취재가 아니라 가능하시면 기획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지사 여지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려줄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이 좀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이번에 뜻깊게 봤던 보도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전라북도는 심지어 추산 시스템도 없어서 4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라는 거로 추적 시스템도 미비하다. 좀 그냥 대안 없이 그렇다라는 그냥 기사로 남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노동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이제 개별적인 노동 사안들, 여러 이제 사건 사고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정책의 관점에서 총괄을 해보자면 우리 도에도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조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작년에 그래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이제 실행계획도 매년 그게 실행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 그게 잘 수립이 되면 그 안에 여러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서 뭔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2024년, 2025년 실행계획이 회의도 잘 안 열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사안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좀 총괄적인 거시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다정다감에서요. 이번에 뭐 특집으로 좀 다뤄가지고 미동동 이주 아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론을 좀 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자란 19살 소녀 아스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파키스탄 분이시고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 저, 그리고 3명의 동생이 있어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살면서 취약한 위기에 좀 처해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이주 아동 중에서도 이제 미등록 체류자, 비합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어려운 현실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권, 뭐 건강 의료권, 그리고 체류에 관련된 불안정성 이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노출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불안하게 이제 떨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집으로 해서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체류 문제와 더불어 의료권 문제, 교육권 문제 다양한 문제를 이제 다룰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었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좀 잘 다뤘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정다감에서는 이제 따뜻한 모습들, 뭐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민들이 잘 생활에 정착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연말 특집으로 해가지고 무게감 있는 거, 좀 다소 이제 평소에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들을 좀 다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룰 때에 동영상들은 이제 몇 개씩 전후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배치를 좀 하고 그랬는데 뭐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좀 적절하게 잘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서 먼저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절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3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전문가들이 뭐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우리의 상황, 뭐 전국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열거하고 서로 이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으로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마칠 때에 이주배경 아동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어떤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얘기들을 짧게 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비자 주는 제도가 내년 3월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처럼 자기의 꿈에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들을 조명하면서 참 차별 없는 어떤 사회, 함께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짧게 이렇게 조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좀 신선하게 잘 기획해가지고 담아낼 수 있어가지고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구제로봄에서 말의 복지 관련해서 다루었던 부분이 좀 되게 와닿았는데 말산업 육성법 제정이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말 관리 체계조차 부재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산업이 말 사육과 시설 확충, 승마 인구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특구별 특색도 없고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특구는 존재감조차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북도 차별화된 말 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경주마로 굉장히 빠르게 말이 소비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몇 년 전에는 복지적이지 않고 매우 폭력적이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경주마로 쓰던 말을 판매하는 과정을 하지 않겠다. 한국에는 말을 팔지 않겠다. 이제 뭐 이런 그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제주에서도 실은 이제 그렇게 폐사되는 말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채로 이제 말들이 그냥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좀 제기되고 뭐 그랬었는데 이 2번에 걸쳐서 말과 관련한 부분을
다루어 주셔가지고 되게 의미 있게 한 번 더 좀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전북에도 어쨌든 또 말을 다루는 또 개인 승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 번쯤 좀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19일 그 뉴스에서 법원에 가서 난동불인 사건이 나오면서 그 전북 평인여원의 성명서가 앞에서 한 번 사용되고 뒤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리고 성명서가 사실은 첫 번째 장의 큰 글씨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어차피 멘트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를 다시 쓰는 것보다는 같은 뉴스였기 때문에 뭐 전화 인터뷰라도 해서 그 성명서 대신하는 인터뷰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를 시청을 하면서 이번에 혼불문학 북콘서트를 시청하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북콘서트를 보면 장소도 좀 딱딱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외부에서 좀 계절적으로도 맞는 따뜻한 느낌의 그리고 규모도 적당한 그런 외부의 장소에서 진행이 된 것도 좋았고 그리고 기타 연주 그리고 책을 읽은 독자분들 방청객이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좋게 느껴졌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한 7년 전쯤에 이 전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전주에 왔을 때 좀 느낀 첫 인상이 전주 그리고 전북은 굉장히 문학을 사랑하는 곳이구나. 이 북콘서트의 그 독자분들의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이런 전북 시민들의 모습들이 다시금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이런 문학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활 오염 두부도 보니까 이 자활 쪽도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날파리가 붙어 있는 두부. 또 다른 두부에서는 철수세미 같은 이물질도 보입니다. 오염된 두부가 찍힌 사지만 10장에 가깝습니다. 모두 똑같은 공장에서 만든 두부들인데 이 같은 불량 두부를 팔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발도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서는 AI 교육 자료가 이제 격화돼 가지고 전북교육청의 입장에 관해서 작년 12월 26일 날 방송을 했는데 입장이 되게 학교들이 불분명하더라고요. 불분명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JB 메신저 같은 것 등으로 현장 교장들에게 굉장히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 판타지 저는 1월 9일 편, 1월 16일 편 아주 편안하게 잘 봤습니다. 고2, 고3을 함께한 그 풋풋한 새 친구들의 우정을 보면서 추억 소환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학교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맛을 그들의 비전과 시각과 가치관으로 느껴가는 그 설레임에 감정이입이 자꾸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끝나고 다음 편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러고 있었는데 살아보고 코너에서는 그 서울 토박이 부부가 군산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거 느끼고 또 부안도 여행하면서 느끼는 그 소소한 삶 속에 그 나름의 재미를 막 느끼고 있더라고요. 항상 옆에 있어서 몰랐던 그 진주 같은 그 우리 전북의 맛을 또 다르게 느끼게 되었고요. 또 부부에도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같은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 물의 그 중요함을 모르듯이 저 부부를 보면서 또 다른 또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저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멘트의 그 진행자 결론이 가끔씩 저를 여운에 이렇게 좀 남게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 진행자가 그 교태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용해야 한다.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의 말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좀 점을 찍어줬다고 할까? 그러니까 나른함에서 또다시 자기를 탐색해보는 그런 그 방송의 그 위력을 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이 있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센터장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최성은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 연휴가 지나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 1주년을 맞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이 올 한 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 17시간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53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 50개 팀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고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라디오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으로 좀 소외계층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좀 중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더 다양한 시민들의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이달의 프로그램에서 다룰 프로그램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죠. 지난해 11월 1일 날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방송되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식스센스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네, 식스센스. 먼저 본부장님은 식스센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좀 기대 반 우려 반 그리고 들었는데요. 과감한 시도였죠.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기 DJ의 프로그램을 끊고 오래간만에 컴백한 그런 DJ 프로그램입니다. 명성대로 굉장히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진행이 호흡이 좀 빨라서 제가 좀 따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오후 6시간에 6시에 어떤 감성대가 있었는데 그 감성대와 좀 다른 감성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낯설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폐지될 때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식스센스의 경우 36년째 진행 중인 배철수의 음악 캠프 시간대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긴 중앙 프로그램 대신 지역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청취자들의 반응이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을 대신에 지역 자체 프로그램 방송하고 있는 곳은 현재 전주 MBC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인터넷에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될 정도로 많은 관심과 또 논란이 있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두 번째 시도입니다. 그만큼 더 굉장히 더 의견이 많이 분분할 수 있을 것밖에 없다고 생각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 방송에서 지역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지역 방송에서 더 많은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이번에 이제 개편의 어떤 취지가 지역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그 잘 하면서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을 좀 폐지하는 대신 이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정오의 희망곡 굉장히 높은 청취율과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어떤 공감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 좋아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살리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조금 더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그런 호응을 더 얻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청취자와의 어떤 소통과 그다음에 지역 청취자의 요즘에 달라진 취향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사나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진행자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전주 MBC만의 어떤 프로그램 성격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달라진 어떤 청취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차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주 MBC에서 두 번째 시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가 계속 더 진행이 되고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최장수의 프로그램에 가려고 한다면 전주 MBC 제작진의 노력과 고민이 더 많이 담겨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식스센스가 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소통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점은 또 어떻습니까? 네, 뭐 나름대로 그 새로운 감성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점은 뭐 기존에 이제 지역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톡이나 이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것은 조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라디오에 그 젊은 층들이 많이들 안 듣고 있는데 그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컨셉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직까지는 그 6시의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 6시에 기대했던 그런 취향과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낯설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기존의 다른 방송들과의 어떤 차별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조금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꽁트로 건강이나 생활 정보를 전해주기도 하고요. 뉴스나 미디어 속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방송 시간이나 청취층, 요즘 방송 트렌드 등과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요즘에 뭐 트렌드와 어울리게 굉장히 좀 빠른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꽁트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방송에 기존에는 뒤편에 머물렀던 어떤 제작진의 개입이 지금은 전면으로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뭐 진행자가 얘기하다가 작가나 그리고 또 네. PD하고 또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었는데 좀 제작진의 어떤 개입이 제가 봤을 때 잘 안 들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더 만약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시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더 과감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장 큰 저는 장점은 젊은 취향층들을 젊은 청취자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요즘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조사를 보면 40, 50대 중장년층들이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데 실은 젊은 층들도 굉장히 라디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나 그다음에 이 라디오가 없어서 그렇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젊은 취향층들을 청취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행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행자에 대한 의견과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개성이 프로그램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진행자 새롭게 또 영입을 하셔서 지역에서 뭐 17년 정도의 방송을 또 진행하신 분이시고 잘 하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기대도 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에 관련된 그런 연구나 특히 라디오 방송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진행자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행자의 그러니까 중요하게 나와 있고요. 장수 프로그램이라 또 오래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진행자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라디오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진행자에 대해서 호감도가 전체적으로 그 방송에 대한 청취율이나 또 그 기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진행자의 어떤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진행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하지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청취자뿐만 아니라 오래 진행하는 장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가끔 들으시다거나 아니면 우연히 들으시다거나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그런 청취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감대 그리고 그 호응 이런 것들을 얻는 진행자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오래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충성도가 높은 청취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되는 청취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진행자가 굉장히 더 오래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송사마다 또 기대하는 점이 좀 달라요. 청취자들이. 예를 들어 상업방송에 기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것 좀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적절한 그런 균형점을 갖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식스센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송이 됩니다. 일요일 시간 같은 시간대의 경우 이유 있는 클래식, 인문 클래스, 블루 레코드라는 이 클래식, 그리고 인문학, 재즈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편성 기법에 보면 평일 편성과 주말 편성이 좀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하는 편성, 그다음 주말에 하는 편성들은 조금 차별성을 둬도 상관이 없고요. 물론 이제 그 시간에 고정적으로 매 6시에는 항상 이 프로그램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말과 평일의 어떤 청취의 취향이나 그다음에 청취자들이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일요일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해주는 거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식스센스 제작진이 이것만큼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역 방송이 굉장히 좀 어렵고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하시는 그 제작자들의 노고는 굉장히 좀 평가를 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역 방송을 안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상당히 많이들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공감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하나 아쉬운 점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우리 방송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작진도 그렇고 회사도 이 본인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지역 방송, 지역 라디오를 듣는 이런 과제들을 좀 내주는데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젊은 층들은 실은 라디오 환경이 자동차에서 많이 듣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로 바뀌었는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부족하더라. 예를 들어서 실시간이나 뭐 이런 앱들이 다른 것도 우회적으로 통해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전주 MBC에는 그게 좀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노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청취자들에게 좀 다가가는 노력들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평가 제가 이 전주 MBC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 지역 방송 평가에 대한 것들을 받아보니까 지역 MBC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공익적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MBC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 굉장히 공익적이고 지역에서 다양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잘 다뤄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도가 높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칭찬받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갖고 좀 자긍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 방송에 특히 MBC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스센스가 저녁 시간 청취자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방송이 앞으로도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성은 전주공동체 라디오 방송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대학교에 방위산업연구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요. 반갑습니다. 강은호 방위산업연구소장님 편 시청을 통해서 생소했던 방위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이내 도전을 펴낸 우리나라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전북도 방산의 불모지에서 방산의 중심지로 틀을 깨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방위산업, 올해 꼭 전북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식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특히 먹거리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전북이 참 좋다의 김제 딸기 농장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 초반부터 맛있는 딸기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이 주로 내수에서만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규모가 커지고 관리가 용이해지다 보니 수출로도 매출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딸기라는 과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트에서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전북에서 맛있는 딸기를 판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원래 먹거리는 자기 고장에서 파는 먹거리를 사는 게 제일 신선하고 맛있는데 이제 딸기는 김제에서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에 맛있는 그리고 특색 있는 먹거리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